새벽 4시 30분. 서울 변두리 골목에서 가장 먼저 불이 켜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새날 세탁소였죠. 70세 박순자 할머니는 이미 40년째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계셨어요. 또 하루가 시작되는군.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리며 무릎이 시큰거리는 다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관절염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세탁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제 맡긴 옷들이 할머니를 반겼습니다. 3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운영해온 이 작은 세탁소는 할머니에게는 전부였어요. 남편을 잃고 아들마저. 아니, 그 일은 생각하지 말자고 다짐했건만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다리미를 집어들었어요. 뜨거운 스팀이 올라오면서 하얀 와이셔츠가 반듯하게 펴졌습니다. 이렇게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할머니의 작은 보람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 맡기고 간 회색 코트가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히 접수대에 걸어뒀는데 할머니는 이곳저곳을 뒤져봤습니다. 여기 있네. 코트는 구석진 옷걸이에 걸려 있었어요. 할머니가 기억하기론 그곳에 걸어둔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할머니는 코트를 들어 올리며 상태를 확인했어요. 낡고 오래된 코트였지만 관리는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머니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뭐가 들어있나? 주머니에 손을 넣은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낡은 편지 봉투가 만져졌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편지가 무척 익숙했습니다. 편지를 꺼내보니 30년은 좋게 된 것 같았어요. 누렇게 바랜 봉투에는 정민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씨체는 분명히 자신의 것이었어요. 할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아들에게 쓴 그 편지가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죠? 그때 세탁소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4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할머니는 이 남자가 낯익었어요. 아니, 낯익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박순자 할머니의 인생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전쟁 중에 만난 남편과 결혼해 하나뿐인 아들 정민이를 낳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정민이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세탁소를 운영했던 할머니.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그래도 아들만큼은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정민아, 엄마가 힘들어도 너만큼은 꼭 대학 보낼 거야. 할머니는 밤늦게까지 다리미질을 하며 아들에게 말곤 했어요. 정민이는 공부도 잘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사춘기가 되면서 점점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맨날 일만 해. 나한테는 관심도 없으면서 18살이 된 정민이는 자주 집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에 들어와서는 술 냄새를 풍기기도 했어요. 할머니가 뭐라고 하면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민이가 가출을 한 거예요. 일주일, 한 달.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파출소에 신고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녔지만 소용없었어요. 제발 돌아와라, 정민아. 할머니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지 한 통을 썼어요. 아들이 언젠가 돌아와서 읽어주길 바라며 정성스럽게 적었죠. 그런데 그 편지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게 말이 될까요?
세탁소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코트를 맡긴 남자는 김정호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이 근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코트 언제쯤 되겠어요? 아, 네. 내일 저녁에 찾으러 오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남자의 얼굴을 계속 쳐다보게 됐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특히 그 눈썹과 코 주변이 무척 익숙했어요. 남자가 나간 후 할머니는 편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쓴 그 편지가 틀림없었어요. 봉투를 열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정민이가 돌아온 건가?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만약 정말 그 남자가 정민이라면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왜 진작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품에 안고 30년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세탁소를 열었어요. 코트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회색 코트였어요. 할머니는 편지를 다시 꺼내 봉투를 뜯어볼까 망설였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무슨 말을 썼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때 세탁소 문이 열렸어요. 옆집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김영숙 언니였습니다. 순자야, 어제 저녁에 누가 왔더라? 한참 서 있던데. 아, 그냥 손님이었어. 할머니는 대충 얼버무렸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 많이 낯익더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혹시 이 동네 사람 아니야? 영숙 언니의 말에 할머니의 가슴이 또 뛰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도 그 남자가 낯익다고 하다니. 언니, 혹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기억나? 키는 중간 정도고 얼굴이 둥글둥글해. 그리고 눈썹이 진한 편이야. 아, 그리고 코 옆에 작은 점이 있더라. 할머니는 깜짝 놀라 일어섰어요. 코 옆에 작은 점. 정민이도 그 자리에 똑같은 점이 있었거든요. 언니, 나 급한 일이 있어서. 할머니는 영숙 언니를 급히 돌려보내고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가 정민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하지만 한편으론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 정민이라면 30년 동안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할머니를 원망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할머니는 편지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이제는 정말 열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무슨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는 순간 세탁소 문이 또 열렸습니다. 이번엔 동네 아주머니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할머니, 드라이클리닝 맡기러 왔어요. 아, 네. 잠깐만요. 할머니는 서둘러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지금은 편지를 읽을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할머니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손님들을 대하면서도 자꾸만 편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저녁에 올 그 남자. 아니, 정호 씨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만약 정말 정민이라면 바로 알아볼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 해야 할까요? 할머니는 온종일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저녁 6시가 되자 할머니는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정호 씨가 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과연 그는 할머니의 아들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녁 7시 정각. 세탁소 문이 열리며 김정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심호흡을 하며 그를 맞았어요. 코트 다 됐나요? 네, 여기 있어요.
할머니는 깨끗해진 코트를 건네주며 정호 씨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확실히 정민이와 닮아 있었어요. 특히 웃을 때의 모습이 꼭 어린 시절 정민이 같았습니다. 할머니, 뭔가 제 얼굴에 붙어 있나요? 정호 씨가 웃으며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너무 빤히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아,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 본 것 같아서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할머니를 처음 본 게 아닌 것 같은. 둘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물어보고 싶었어요. 혹시 정민이냐고. 정호 씨는 이 동네에서 오래 사셨나요? 아니요. 저는 3년 전에 이사 왔어요. 그 전에는 부산에서 살았고요. 부산에서요?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할머니의 질문에 정호 씨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가족은 따로 없어요. 혼자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요? 어려서 헤어져서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려서 부모와 헤어졌다는 것은 정민이와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진짜 이름 말이에요. 할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본 정호 씨는 잠시 주저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진짜 이름은 이정민입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민이, 정말 정민이었어요. 30년 만에 돌아온 아들이었습니다. 정민아, 할머니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정민이도 할머니의 반응을 보며 무언가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정민아, 정민이구나. 내 아들 정민이.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품고 있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정민이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인가요? 그래, 내가 너희 엄마야. 30년 동안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할머니는 정민이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30년 전보다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분명히 자신의 아들 손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정민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 동안 참고 있던 미안함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안하긴 뭘 미안해. 엄마가 미안하지. 너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 두 모자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건너뛰어 마침내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민이에게는 할머니에게 말하지 못한 더 큰 비밀이 있었거든요. 며칠 후 정민이는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매일 퇴근 후에 세탁소에 들러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엄마,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드릴게요. 정민이는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가출한 후에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공장 일을 하면서 살았죠.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 참고 견뎠습니다. 고생 많이 했구나. 그런데 몇 년 후에 결혼을 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결혼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거든요. 결혼을? 그럼 며느리도 있고 손자도 있는 거야? 네. 아니, 있었어요. 정민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사실은 5년 전에 아내와 딸을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어요. 아들이 그런 큰 아픔을 겪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정민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엄마가 몰라서 미안해. 그래서 부산에 있을 수가 없어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려고요. 정민이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부산에서의 결혼 생활, 딸과의 추억,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별의 아픔까지 엄마를 찾으려고 생각해봤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가출했던 아들이 무슨 면목으로 돌아가겠어요. 바보야. 엄마는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매일 기다렸다고. 할머니는 서랍에서 그 편지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아니? 이건 제 코트에 들어있던 30년 전에 너한테 쓴 편지야. 내가 가출한 후에 써서 책상 서랍에 넣어뒀었는데 어떻게 내 코트에 들어있었지? 정민이는 편지를 받아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사실은 제가 몇 번 여기 왔었어요. 뭐라고? 3년 전부터 가끔씩 세탁소 앞을 지나다니곤 했어요. 용기가 나지 않아서 들어오지는 못했지만요.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이 그렇게 가까이 있었다는 걸 몰랐다니. 그러던 중에 작년 겨울 엄마가 병원에 실려간 날이 있었잖아요. 아, 그때 독감이 심하게 걸려서 저도 그걸 봤어요. 구급차에 실려가는 엄마를. 그때 정말 후회했어요. 이렇게 주저하다가 영영 못 볼 수도 있겠구나 하고요. 정민이는 그날의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정민이는 매일 병원 앞에서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엄마가 퇴원하시는 날이었어요. 세탁소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들어가 봤더니 책상 서랍이 열려 있었고 거기서 이 편지를 발견했어요. 할머니는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퇴원 후 며칠 동안 정신이 없어서 세탁소 정리를 제대로 못했었거든요. 편지를 읽고 나서 정말 엄마께 죄송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계속 갖고 다녔어요. 언젠가는 용기를 내서 찾아뵙겠다고 다짐하면서요. 그래서 어제 코트에 들어 있었던 거구나. 네. 그런데 하필 그 코트를 세탁소에 맡기게 되면서 운명처럼 만나게 된 거예요. 두 모자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운명이 이끈 만남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정민이에게는 아직 하나 더 말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 어느 날 정민이는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세탁소를 찾아왔어요. 표정이 무척 어두웠습니다. 정민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네. 엄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정민이는 의자에 앉으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할머니도 덩달아 긴장됐습니다.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 호주 지사로 발령이 났어요. 다음 달까지 출국해야 한대요. 할머니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30년 만에 만난 아들이 또다시 떠난다는 얘기였거든요. 얼마나 갈 예정이야? 최소 3년이요. 길면 5년도 될 수 있고요.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겨우 아들을 되찾았는데 또 헤어져야 한다니.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 막 엄마를 찾았는데. 아니야. 내일이 우선이지.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엄마, 함께 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나를 호주에? 네. 제가 정착하면 엄마를 모셔갈게요. 이제는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70세가 된 자신이 외국에서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세탁소는 어떻게 하고요? 정민아, 엄마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아왔어. 이제 와서 다른 나라로 갈 수는 없을 것 같구나. 그럼 또 헤어져야 하는 건가요? 정민이의 목소리에도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이제 막 어머니를 찾았는데 또 떨어져 살아야 한다니.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들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며칠 후 정민이는 출국 준비로 바빠졌습니다. 세탁소에 오는 횟수도 줄어들었어요. 할머니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30년 만에 만나서 한 달도 안 되어 또 헤어지는구나.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운명이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민이가 갑자기 세탁소로 뛰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정민이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어요. 호주 발령이 취소됐어요. 아니, 취소된 게 아니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갑자기 문을 닫는다고 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다니던 회사가 부도났다니. 그럼 일자리가 없어진 거야? 네. 내일부터 실업자예요. 정민이는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안았어요. 이제 막 어머니를 찾았는데 일자리까지 잃게 된 거였습니다. 어떻게 하지, 엄마?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머니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괜찮아, 정민아. 일자리는 또 찾으면 되는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앞섰어요. 40대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요. 그때 할머니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정민아, 혹시 엄마와 함께 일할 생각은 없니? 엄마와 함께요? 이 세탁소 말이야. 엄마 혼자 하기엔 이제 벅찬 일이 많거든. 정민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이 세탁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것도 새로운 시작일 수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어머니와 함께 일하는 것.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 모자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까요? 한 달 후 세탁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날 세탁소에서 모자 세탁소로 간판도 바뀌었어요. 정민이가 합류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미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정민이는 세탁소 일이 처음이었고 할머니도 아들과 함께 일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엄마, 이 옷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죠? 그건 드라이 클리닝 해야 해. 물 세탁하면 안 돼. 아, 그렇구나.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네요. 정민이는 열심히 배웠어요. 옷감의 종류를 구분하는 방법, 얼룩을 제거하는 기술, 다리미질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어머니에게 배워나갔습니다. 할머니도 아들을 가르치는 재미에 빠졌어요. 30년 동안 못했던 모자, 간의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민아, 너 어릴 때 정말 말썽꾸러기였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할 줄 몰랐네. 엄마한테 배우니까 재미있어요. 사실 회사 다닐 때보다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순자 씨 아들이 돌아왔다면서 30년 만에 그 나이에 세탁소 일이나 하게 생겼네. 대학도 나왔다던데. 이런 소리들이 들려올 때마다 정민이는 위축됐어요. 어머니에게 누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됐습니다. 어느 날 옆집 영숙 언니가 세탁소로 찾아왔어요. 순자야, 솔직히 말해봐. 정민이가 정말 내 아들이 맞아?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동네에서 말이 많거든. 혹시 사기꾼이 할머니를 속이는 거 아니냐고. 할머니는 화가 났어요. 30년 만에 찾은 아들을 사기꾼이라니. 언니, 그런 말 하지 마. 정민이는 정말 내 아들이야. 그럼 증명할 수 있어? 30년 전에 헤어진 아들이 맞다는 걸. 그때 정민이가 들어왔어요.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걸 바로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아, 정민아. 그냥 영숙 언니가 끼어들었어요. 정민 씨, 죄송하지만 정말 순자 씨 아들이 맞나요? 증명할 수 있어요? 정민이는 잠시 당황했어요. 그리고는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그것은 낡은 사진이었어요. 어린 정민이와 할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30년 동안 간직해온 거예요. 가출할 때도, 결혼할 때도, 아내와 딸을 잃었을 때도 항상 갖고 다녔어요. 사진 속의 어린 정민이는 분명히 지금의 정민이와 같은 얼굴이었어요. 영숙 언니도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순자 씨 아들이구나. 미안해요. 괜한 의심을 해서. 영숙 언니가 나간 후 정민이는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 제가 있어서 엄마가 힘드시죠? 무슨 소리야? 전혀 힘들지 않아.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잖아요. 할머니는 정민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민아, 엄마는 내가 돌아온 게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정말요? 정말이야. 30년 동안 기다린 시간에 비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 밤 두 모자는 30년 전 그 편지를 함께 읽었어요. 정민아, 엄마가 늘 미안했어. 너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 너 혼자 살아가게 해서. 편지에는 할머니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아들에 대한 사랑과 미안함,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까지. 엄마, 저야말로 죄송해요. 어린 마음에 삐뚤어져서.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앞으로만 생각하자.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됐습니다. 제8막 결말과 교훈 감동 메시지. 6개월 후 모자 세탁소는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곳이 되었습니다. 정민이의 꼼꼼함과 할머니의 경험이 합쳐져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무엇보다 두 모자가 함께 일하는 모습이 동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사람들도 이제는 따뜻하게 바라봤어요. 정민이 정말 효자네. 어머니랑 함께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 30년 만에 만났는데도 저렇게 잘 지내는 걸 보면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구나. 어느 날 한 젊은 여자가 세탁소를 찾아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혹시 이정민 사장님 계세요? 네, 저인데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지라고 해요. 사실은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정민이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굳어졌어요. 부산에서 왔다는 말에 무언가 예감이 들었거든요. 혹시 정민이 오빠 맞으세요? 부산 대림 공장에서 일하셨던. 맞습니다만. 당신은? 저는 그때 같은 공장에서 일했었어요. 오빠를 좋아했었거든요. 은지는 부끄러워하며 말을 이었어요. 그때 고백하려고 했는데 오빠가 갑자기 서울로 떠나셔서 그래서 지금까지 찾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흐뭇해했어요. 아들에게도 새로운 인연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은지 씨, 저희 집에서 저녁 한번 드실래요? 할머니의 제안에 은지는 기뻐했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민이 오빠, 지금 정말 행복해 보여요. 네, 어머니를 찾고 나서 정말 행복해요. 저도 오빠와 함께 행복하고 싶어요. 은지의 고백에 정민이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살아왔는데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할 때가 됐을지도 모르거든요. 1년 후
정민이와 은지는 결혼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할머니는 며느리를 얻은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가족이 다 모였네요. 그러게. 혼자 살 줄 알았는데. 할머니는 행복했어요. 아들도 되찾고 며느리도 얻고 앞으로 손자 손녀도 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모자 세탁소는 이제 가족 세탁소가 되었어요. 정민이와 은지가 함께 일하면서 더욱 번창했습니다. 할머니는 뒷방에서 간단한 일만 도우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됐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식구는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의 팔짱을 끼고 걸으며 생각했어요. 30년 전에는 절망뿐이었는데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줄 몰랐구나. 그때 은지가 말했어요.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제가 임신했어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정말? 정말이야? 네, 어머니. 3개월 됐어요. 할머니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드디어 손자를 볼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정민아, 우리 진짜 완전한 가족이 되는구나. 네, 엄마. 30년 늦었지만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그날 밤 할머니는 30년 전 그 편지를 다시 꺼내봤어요. 이제는 그 편지가 필요 없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고 행복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 편지를 버리지 않았어요. 대신 새로운 편지를 써서 함께 보관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손자에게 주려고요. 사랑하는 손자야, 할머니는 내가 태어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이 편지는 할머니와 너희 아빠의 이야기야. 세상에는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기적이 있단다. 30년이 걸렸지만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어. 너도 살면서 힘든 일이 있겠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어 반드시 돌아온단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박순자 할머니와 정민이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때로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연락을 못하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오늘 용기를 내어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30년이라는 긴 시간도 사랑 앞에서는 그저 하루와 같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세탁소는 지금도 그 자리에서 따뜻한 가족의 사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건강한 손자가 태어나 세대가 함께하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해요. 세상에는 우연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연도 결국은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